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배학과 원해학, 습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에서 습해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토양에 물이 많습니다. 과습이다 이 말은 수분 과다다 이 소거죠. 자, 수분 과다로 인해서 뿌리가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물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뿌리가 상하게 되고 부패가 되어 썩어서 잎이 황백화돼서 고사되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습해가.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호흡 장애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산작용이나 광합성 작용이 당연히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작물 생육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습해의 대책.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를 꼭 해놔야 될 겁니다. 자, 배수를 하고 일항 재배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을 빼고 일항 재배를 해라.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밭에 가보면은 이렇게 일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랑이 이렇게 또 있죠. 고랑이. 또 이렇게 일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고랑 그러죠. 고랑. 고랑이라 그러고 여기를 일항. 두둑 그럽니다. 두둑. 그러니까 이제 이 일항에다가 당연히 밑에는 이제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일항 재배를 해야겠죠. 일항 재배. 고랑에다가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일항에다가 재배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항을 만드는 거를 뭐라 그러죠? 일항을 만드는 거를 휴립 그러죠. 휴립. 그러니까 휴립, 휴파가 뭐죠? 휴립, 휴파 그러면은 일항을 세운다 이거죠. 립은. 그리고 일항에다가 파종 또는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립 구파가 있죠. 또 휴립 구파는 일항을 세우고 고랑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를 휴립 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습해니까 어디에다가 일항에다가 재배해라 그래서 이 경우는 휴립 휴파가 됩니다. 휴립 휴파. 그러니까 휴립 재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토양을 개량을 시켜줘야겠죠. 물이 워낙 많으니까 석회나 퇴비를 이용해 가지고 토양의 공기를 증대시킨다.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하도록 퇴비나 석회를 시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토양은 물이 너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료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를 해야 됩니다. 토양에다가 비료를 뿌려봐야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모내기 할 때 보면은 그 옛날에 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모내기 할 때 썰애질하고 물을 다 그렇게 담아놓고 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비료를 뿌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 효과 없는 시비였네요. 그러니까 물을 대지 않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논에다가 비료를 뿌려야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물이 많은 상태에다가 물 위에다가 비료를 뿌리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빼게 되면은 다 그 성분이 다 내려가 버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면시비라는 거는 비료를 물에 녹여가지고 이파리에다가 직접 뿌려주는 거를 연면시비 그러죠. 그리고 과사나 석회를 사용해라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습해의 강한 작물, 그 다음에 습해의 약한 작물, 이거 다 암기했죠. 토가, 오미, 양양, 벼하고 암기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습해의 약한 작물은 자당파, 양멜. 자당파, 양멜.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에 걸어 다닐 때나 산에 가서 등산할 때 길가에서 이거 계속 핸드폰에다가 입력해 갖고 다니면서 줄기차게 외웠던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해입니다. 수해. 그러니까 수해는 침수해가 있고 관수해가 있죠. 그러니까 침수해는 농지나 토지가 침수되어 일어나는 피해를 침수해다 그러고, 관수해는 이제 물이 잠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침수는 일시적으로 이제 물에 잠겨서 침수되어 일어나는 피해를 침수 피해라 하고,
관수는 아예 그냥 물속에 잠겨가지고 발생하는 피해를 관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수기간이나 침수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수해 대책도 마찬가지로 아까 습해 대책과 아주 같이 중요합니다. 자, 물을 빼고 배수를 하고 새로운 물을 공급을 해라. 산소 공급 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김을 메워주고 풀을 뽑아주고 토양 공기 생성을 시켜야 되겠죠. 토양의 공기를 생성을 시켜라. 그리고 병충해의 방제 작업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추파, 보식, 대작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에 잠겨가지고 작물이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빨리 이제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작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심거나 추가 파종을 하거나 빨리빨리 결정을 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내동성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동해에 견뎌내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영양기관이 생식기관보다 내동성이 강하다. 영양기관이 생식기관은 이제 꽃과 열매죠. 그리고 이제 영양기관은 가지, 뭐 이런 거를 지금 말하는데 아무래도 열매, 꽃 이 부분이 약하겠죠. 영양기관이 강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과수의 내동성이 강한 순서 해가지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사배, 포복감하고 순서대로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열해, 고온장애죠. 고온장애로 인한 작물의 피해 증상 해가지고 자, 종자의 발화불량, 그러니까 싹이 잘 안 튼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결구불량. 결구라는 거는 이제 배추가 이제 포기 형성을 하는 거죠. 봄동은 어떻게 되죠? 봄동은 그냥 땅바닥으로 쫙 퍼져버리죠. 결구가 안 되죠. 결구가 안 되고 땅바닥으로 이렇게 퍼져버리는 경우를 일종의 뭐라 그러죠? 로제트 현상이다라고 하죠. 장미꽃처럼 이렇게 활짝 옆으로 펴버린다 이거죠. 배추가 결구가 되지 않고 그냥 옆으로 딱 퍼져버리는 경우를 결구라고 하는데 그 결구가 안 돼버리는 거를 결구불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화,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결과, 과실이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불량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기추대 같은 경우는 배추가 이제 배추 꽃 피는 거 있죠. 꽃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꽃이 피어버리는 경우를 조기추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과 품질이 저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를 해 놓는 게 좋겠죠. 고온장애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부했던 것들이죠. 하고현상이라고 있죠. 하고현상, 북방형 목초가 고온, 건조, 장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하고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고현상의 원인,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의 원인으로 하고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고의 대책은 관계, 그리고 혼파, 방목 등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고현상의 피해가 큰 작물, 내불티라고 또 저는 암기를 했는데 하고현상의 피해가 작은 작물은 하오라, 화이트 클로버, 오처드 그라스, 라이그라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고현상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하고현상이 뭐냐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름철에 고온으로 북방형 목초의 생산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현상을 갖다 놓겠죠. 사지선다형의 하고 현상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화 또는 순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낙엽 과수 중에서 노화 기간으로 인해서 기온이 저하됨, 그때 이제 내한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내한성을 증대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저온에다가 노출하는 것, 이거를 경화 또는 순화라고 합니다.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죠. 이것도. 경화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동상해, 동해와 서리, 상해죠.
방지 대책은 일반 대책이 있고 응급 대책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상해 예방으로 인해 가지고 살수결빙법 이게 많이 쓰죠. 살수결빙법. 그러니까 서리 방지, 살수결빙 해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일반 대책에서는 방풍시설 설치, 토질 개선, 배수시설, 작물의 품종의 선택, 내동성이 강한 식물을 재배한다. 그리고 재배적 대책은 보온 재배, 칼륨과 퇴비 사용, 담합이라는 게 뭐죠? 밟아주는 거죠. 땅을 밟아주는 경우. 그러니까 서리발이 생기게 되면 땅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죠. 그거를 밟아주는 겁니다. 답압기라고 또 있죠. 담압이 아니라 답압입니다. 답압. 밟아준다 이거죠. 땅을 밟아주는 거를 답압 실시라고 해요. 자, 응급대책은 관계법, 송풍법, 피복법, 살수경불 이런 것들도 또 잘 읽어보고 시험에 나올 거를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병해충 방제법이 나오는데 재배적 방제, 경종적 방제라고도 많이 나오죠. 자,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배하면서 재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병충해를 방지하는 방법인데 무병식물 이용,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 이용, 전염원을 제거한다. 그리고 윤작을 통해서 방제를 하죠. 그 다음에 시비에 의한 비료 시비죠. 생육 촉진 방법 등을 이용한 방제법.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방제법은 이제 천적을 이용한 미생물 이용하는 방제법. 그러니까 이제 뭐 친환경 재배 그거를 이용한 방제라고도 해야 되나요? 친환경은 뭐 거의 방제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방제 해가지고 천적을 이용한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물리학적 방제는 기계적 방제라고도 하는데 온탕 처리, 토양 소독, 공중 습도 조절, 그 다음에 온도 처리, 그 다음에 포살 체란, 그 다음에 담수, 차단, 소각, 소토, 유살, 뭐 모르는 내용들이 더 많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화학적 방제는 그냥 농약 살포라고 보면 돼요. 농약. 그러니까 살균제, 살충제, 유인제, 기피제 등을 직접 뿌려가지고 방제하는 방법 해가지고 가장 직접적인 방제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세균에 의한 병충해. 그 다음에 진균에 의한 병충해. 진균은 곰팡이가 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9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죠. 전염병이 아닌 거 해가지고 그 칼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 있었죠. 배꼽석은병. 그게 이제 9회 시험에 나왔는데 뭐 7회, 8회 이쪽에서는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양병, 증생병, 화상병. 아닌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 넣겠죠. 균핵병, 역병 이런 것들을 넣겠죠.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병충해에서 도열병 엄청 많이 나오죠. 도열병 이거는 곰팡이, 진균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탄저병도 마찬가지. 역병, 균핵병, 곰팡이병 다 얘네들은 진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병충해가 됩니다. 꼭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물학적 방제법이 있었죠. 그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일종의 페로몬 방법 해가지고 일종의 생물학적 방제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페로몬 물질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자, 무독성, 독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요인이 없다.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유용 곤충은 안전함. 그러니까 이제 해로운 곤충들만 이제 잡는 거죠. 페로몬이. 그리고 같은 종에만 영향을 미치는 종 특이적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페로몬 효과, 페로몬 장점 해가지고 일종의 생물학적 방제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우박 피해도 엄청 자주 나오죠. 막 국지적으로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박 피해는 5월, 6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제 주로 발생을 하고
국지적으로, 돌발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국지적으로 발생한다. 단기간에.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병충해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은 우박 피해는 열려있는 과실에다가 유가 타박을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병충해가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병충해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이 된다 이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맞은 부분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병원균들이 침투가 수월해서 그쪽에 병충해가 유발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온도를 보면 온도는 유효 온도가 있고 최적 온도, 적산 온도. 이 적산 온도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의 범위를 유효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 가능한 최저 온도에서 최고 온도까지를 유효 온도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적 온도는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온도. 말 그대로죠. 그리고 적산 온도, 이게 이제 뭐냐고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제 싹이 틀 때부터 작물의 발화부터 성숙이 끝날 때까지 전체 기간, 해당 작물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모두 합한 거를 적산 온도라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겠죠. 자, 이 아래 것들을 쭉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해놓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유효 온도, 최적 온도, 생육 온도, 적산 온도 뭐 1, 2, 3, 4 해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적산 온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생육 조건이라고 했죠. 작물의 생육 조건은 대부분이 20도에서 25도씨 사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름 작물에 비해 겨울 작물의 생육 조건 당연하겠죠. 낮죠. 그 다음에 상추 등은 10에서 18도씨로 비교적 낮은 온도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호냉성이라고 하죠. 호냉성. 호냉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호온성이 있죠. 고온에서 생육을 좋아하는 거를 호온성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상추 같은 경우는 호냉성으로, 그러니까 엽근 채소 있죠. 엽근 채소. 가지 열매 채소는 호온성이 되고 엽근 그러면 뭐죠? 이파리하고 뿌리죠. 그러니까 상추, 배추, 양상추, 양배추,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무, 당근 이런 것들은 호냉성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 열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열매 채소 같은 경우는 호온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지 열매 채소는 호온성 작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냉성 작물은 이제 배, 사자, 엽근성 채소라고 했죠. 엽근성. 그러니까 이파리와 뿌리, 무, 당근, 마늘, 양파, 배추, 시금치, 상추, 양상추, 양배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냉성 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호온성 작물은 감, 참, 살, 봉, 무하고 가지 열매 채소. 이거 암기해놔야 돼요. 이거 암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호광성, 빛을 좋아하는 거죠. 혐광성은 빛을 싫어하는 작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암기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혐광성 작물 중에 가지 있죠. 가지. 가지를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리죠. 파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식도 하겠습니다만 서로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파종을 하는 경우는 깊게 해야 되나요? 얇게 해야 되나요? 혐광성이 되기 때문에 깊게 파종을 해줘야 됩니다. 빛에 노출이 안 되도록 깊게 파종을 해줘야 이게 이제 발화가 되는 거죠. 얇게 그냥 빛이 보이게끔 해주게 되면 발화가 안 되는 거죠. 혐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가, 오호, 파 이것도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의 일변화가 작물 생육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첫 번째 발화, 싹 트는 거죠. 싹이 트는 경우는 일변화는 작물의 발화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이냐, 장일이냐, 단일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발화가 되냐 안 되냐, 꽃이 피냐 안 피냐, 개화가 되냐, 그러니까 개화 촉진 요소에 일단은 온도도 있고 일변화도 있고, 온도는 뭐죠? 추나처리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일변화, 장일이냐 달인일이냐, 일장처리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 물질의 축적이라고 나오죠. 자, 일변화가 크면은 동화 물질의 축적이 많아진다. 뭐 이렇게까지 세분화 시켜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동화 물질의 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모르고 외우니까요. 좀 힘들더라고요, 아마. 그리고 이제 밤의 기온이 너무 많이 내려가도 장애가 생긴다. 그 다음에 생장. 생장은 이제 밤의 기온이 높아서 일변화가 작으면 생장이 대체로 빨라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덩이뿌리. 괴근이라고 그러죠. 덩이를 괴라 그럽니다. 괴. 그 다음에 줄기를 뭐라 그러죠? 경이다 그러죠. 경. 구수를 뭐라 그러죠? 구수를 인이다 그러죠. 구술줄기 그러면은 인경체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덩이줄기는 괴경 그러죠. 그러니까 괴경은 감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 그러니까 덩이뿌리와 덩이줄기가 이 온도의 일변화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이것들이 발달이 된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개화, 꽃이 피는 거죠. 자, 맹류에서는 밤의 기온이 높아서 일변화가 작은 것이 출수 개화를 촉진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변화가 커서 밤의 기온이 비교적 낮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동화 물질의 축적을 조장하여 개화를 촉진하고 화기도 커진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열리는 거죠. 결실. 가을에 결실하는 작물은 대체로 일변화에 의해서 결실이 조장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죠. 추나처리. 버널리제이션 해가지고, 자, 이건 이제 온도죠, 온도. 온도를 이제 저온이냐, 고온이냐, 이 온도를 처리를 해가지고 작물의 종자가 이제 싹 트는 거죠. 발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어디에다가? 생장점에다가 처리를 해야죠. 추나처리는 생장점에 처리를 합니다. 일장은 어디다 한다 그랬죠? 일장 처리는 나무 이파리에다 합니다. 잎에다가 하고, 추나 처리는 생장점에다가 처리를 한다. 생장점 여기 있네요. 생장점에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저온을 거치게 되면은 화하가 형성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온 처리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보리를 파종을 하죠. 가을에 보리를 파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겨울 동안에 뭐 하죠? 추위를 저온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봄에 피게 된단 말이에요. 싹이 트고, 피게 돼. 꽃이 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을 하지 않고 그냥 냉동 보관 또는 저온 처리를 해가지고 봄에 파종을 해도 화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온 처리하는 저온 추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온으로 추나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온도는 저온 추나와 고온 추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회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잘 보면은 콩, 상, 글 해가지고 이번에 구회 시험에 상추가 나왔었죠. 상추. 그러니까 상추는 고온 추나를 해야 됩니다. 고온으로. 저온 추나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보리 있죠. 맹류. 맥, 배, 딸, 무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꼭 암기 사항입니다. 콩, 상, 글, 콩, 상추, 글라디올러스. 뭐 단열식물은 또 다 암기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나 처리에서 저온 추나, 고온 추나도 중요하지만 처리 시기가 있죠. 시기. 종자 때 추나 처리를 하느냐, 어느 정도 이제 식물이 자란 상태에서 추나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 추나형은 배, 무, 완, 보, 밀,
그리고 추파, 맹류 얘네들은 그냥 씨앗을 저온 처리를 합니다. 씨앗을 저온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고온 처리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맥, 뱃달, 무유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였죠 아까? 얘네들은 다 저온 추나였죠. 그리고 이제 녹식물은 어느 정도 이제 식물이 자란 상태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다라고 했죠. 자, 양양, 국당, 희, 부, 셀, 스 하고 또 암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추나 처리는 네 가지로 갑니다. 네 가지. 고온, 저온. 그래서 저는 고춘, 저춘, 뭐 또는 춘, 고, 춘, 저 이런 식으로 또 암기를 했는데 종춘, 녹춘 네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추나 처리의 농업적 이용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촉성 재배, 그 다음에 육종 연한의 단축, 채종 재배의 이용, 파종 시기, 아까 추파를 춘파로 조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재배법의 개선으로 수량을,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종과 품종의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나 처리의 농업적 이용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추나에 이추나가 있습니다. 이추나, 제추나라고 또 있죠. 추나는 일단은 처음에 저온 처리를 해가지고 추나가 됐죠. 근데 그거를 추나 처리가 됐는데 잠시 고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추나가 풀려버립니다. 그걸 이추나 그래요. 자, 추나된 종자를 저온으로 일단은 추나를 처리를 했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동안만이라도 고온을 거치면 추나 현상이 풀려버립니다. 이거를 이추나라고 해요. 이추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추나 그러면은 일정 기간 저온을 거침으로써 처리가 됐다 이거죠. 이거를 추나 그러고 그 추나가 풀린 거를 이추나. 다시 또 저온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추나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제추나라고 합니다. 제추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 연속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바로 위에 47번에 썼죠. 추나 처리의 농업적 이용 해가지고 이거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읽어주는 강의가 돼서 조금 어떻게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강의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 저는 이런 걸 암기를 했었다. 이렇게 대비를 했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강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라도 과락은 면하고 점수를 좀 어느 정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화 촉진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